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웹 앤 DB입니다. 여태까지 서버들을 배울 때는 하나하나씩 각계역파를 했었죠. 뭐 예를 들면 FTP 서버를 배운다. 그럼 FTP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FTP 서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는 웹 서버와 DB 서버, 자, 이 두 녀석을 AND로 묶었어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웹 서버는 홈페이지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B 서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잠깐 들은 얘기로 봐서도 두 녀석의 역할은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르죠. 자, 그런데 실제 두 녀석이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동. 자, 연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이 이어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고, 더군다나 실습도 당연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왜 제가 제목 이렇게 붙였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제는 웹 서버, DB 서버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연동되는 것까지 해서 내용이 쭉 진행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웹 서버와 DB 서버 간의 연동 구조를 알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복잡하죠? 뭐 텍스트도 많고 지금 그림도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각각의 슬라이드들이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일단 클라이언트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집에 있는 컴퓨터. 자, 요청하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환경,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어떤 기업 환경에서는 웹 서버, DB 서버가 존재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WAS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줄여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WAS라고 읽어요. 자, 그러니까 웹 서버와 DB 서버가 연동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서버 중에서 우리 FTP 있잖아요. FTP 서버 역할은 뭐였어요? 전송할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가 로그인 과정을 거치고 특정 파일을 요청하면 그 파일을 던져주면 끝나죠. 자, 웹서버도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지만 웹서버는 홈페이지 보여주는 서버다. 자, 홈페이지, 즉 메인 페이지만 딱 보여주고 끝난다. 그럼 얘네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WAS나 DB 서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즘 홈페이지를 대부분 어떻습니까? 회원가입, 뭐 게시판, 뭐 이런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DB 서버와 WAS, 자, 이 녀석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고, 게시판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쇼핑 사이트에서는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뒤쪽에 이제 동적 컨텐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웹 통신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 자, 특히 서버단, 그러니까 회사 환경에서는 웹 서버, WAS, 그 다음에 DB 서버, 이 녀석들이 각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우리가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활용해가지고, 뭐 활용이라는 얘기는 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뭐 회원가입을 해서 게시판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웹 서버, WAS, DB 서버, 자, 이러한 구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웹 DB 연동을 위한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자, 웹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웹 클라이언트는 지금 가로 열고 웹 브라우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웹 클라이언트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특정 회사의 홈페이지에 방문을 할 때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죠. 자, 먼저 밑에 보시면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 다음에 뭐 크롬, 요즘에 뭐 크롬 많이 쓰시죠. 파이어폭스, 오페라, 뭐 사파리 등등. 자, 이런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뭔가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뭐 여러 사이트들을 들어가시잖아요. 자, 그때 사용되는 시스템이 바로 웹 클라이언트다. 자, 제가 이전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웹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뭔가 화면에 떠야 내가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로 웹 요청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 그래서 끊어서 보겠습니다. 생성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HTTP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웹 요청은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FTP 서버에 접속할 때는
FTP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은 약속이죠. 통신 규약. 자,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거기에 값을 기재해가지고 요청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보내야만, FTP 양식에 맞춰서 보내야만 FTP 서버가 알아먹겠죠. 마찬가지로 웹 통신, 즉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에 통신할 때는 HTTP 형식에 맞게 적어서 요청을 하고, 요청하는 녀석이 이제 클라이언트인 거죠. 그 다음에 웹 서버가 그 양식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뭔가를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요청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달받은 응답 데이터. 자, 요청을 했으면 웹 서버에서 응답이 오겠죠. 자, 응답 온 데이터를 파싱해서, 자, 파싱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가 넘어왔잖아요, 클라이언트로. 자, 여기 보시면 요청하면 응답이 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응답받은 내용을 분석해서 원하는 형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추출해가지고 화면에 딱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웹 클라이언트라는 범위보다 좀 좁히면 웹 브라우저의 역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웹 클라이언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다. 자,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웹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 즉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요청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 자, 당연히 웹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요청을 해석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웹페이지를 응답해주는 시스템이다. 뭔가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해준 녀석이 서버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웹 서버니까 뭐겠어요? 웹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거에 관련된 응답을 해준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항목이 우리가 웹DB 연동이라는 타이틀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정적인 요청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적인 요청.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두실 것은 웹서버는 정적인 요청이 오게 되면 바로 응답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동적인 요청이 전달이 되면 와스에게 처리를 맡기고, 야, 와스야, 네가 좀 알아서 해. 정적 요청이 아닌 동적인 요청이야. 자, 그럼 와스에게 집어 던지고 와스가 처리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그림 볼까요? 요거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정적인 요청이 오면 웹서버가 바로 응답을 주고요. 동적인 요청이 오게 되면 웹서버는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 던진다고요. 와스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와스가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값만 웹서버한테 던져줘요. 그럼 웹서버가 와스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값을 받아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웹서버랑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웹서버랑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두실 내용은 뭐라고요? 웹서버는 정적인 요청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표현으로 동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녀석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녀석이 바로 와스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적인 요청이 도대체 뭐고 동적인 요청이 뭐냐, 이걸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DB 연동, 즉 웹서버 DB 연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칠판을 좀 깨끗하게 하고 정적인 요청, 그 다음에 동적인 요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